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뭐 하나 먹이기가 참 신경 쓰이지요. 당뇨를 가지고 있다면 아예 주전부리 간식은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맛없는 건 정말 먹기 싫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먹어도 좋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훌륭한 간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본다면 혈당을 낮추고 몸에도 좋은 간식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팝콘입니다. 팝콘인데요. 지금 어라 팝콘이라고 의아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반가우시죠? 팝콘은 훌륭한 간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팝콘은 시중에 판매하는 달콤한 팝콘이 아닙니다. 버터와 설탕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섭취하면 안 되고요. 대신 집에서 유기농 팝콘용 옥수수와 올리브 기름을 이용해 만든 팝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팝콘에는 항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혈액순환에도 좋답니다. 저칼로리, 고섬유질로 당뇨 간식으로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팝콘을 옥수수, 뻥튀기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사카린은 반드시 빼고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땅콩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혈액 속 유해산소를 제거해 혈액순환과 포도당 분해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에서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고 땅콩알이 눅눅한 것은 간암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아플라톡신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아몬드 속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고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당 수치 안정화에 도움을 주죠. 미국 당뇨협회 학술지 당뇨병 관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분들이 피스타치오 57g을 먹으면 혈중 당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임신성 당뇨에도 좋다고 하니 피스타치오도 정말 훌륭한 간식이죠. 세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이죠. 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에서 3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답니다. 즉 식사 사이 공복감을 줄여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을 유지하도록 돕는답니다. 구운 달걀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달걀의 경우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00g의 그릭 요거트에는 풍부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는 두유와 비슷한 양의 단백질이고요. 또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는 혈당 조절 기능에 탁월하고 체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답니다. 오이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혈관 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킨답니다. 케일, 상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도 당 수치를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이랍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당뇨 간식으로 팝콘, 견과류, 달걀, 오이를 알아보았어요. 간단하지만 맛도 좋고 영양가도 훌륭하답니다. 하지만 이런 간식을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소용이 없겠죠. 공복에 섭취하여야 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좋지 않답니다. 간식을 먹기에 적절한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을 축적하는 단백질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즉, 이 시간이 살이 가장 덜 찌는 시간이랍니다. 우리나라도 당뇨병은 이제 흔한 질병이죠.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당뇨병과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한 인구는 144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혈당이 높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5년 이내에 2형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생산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을 말하죠. 당뇨병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매일 식후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조깅, 경보, 자전거 타기 등이죠.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혈당 검사 정상치는 70에서 99입니다.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이 된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온다면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 공복 혈당 장애로 분류합니다.
제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1이 나와서 공복 혈당 장애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이 생길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죠. 그 위험도는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이 1년이 지나면 약 10%에서 당뇨병이 생긴다 하니 평소에 더욱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추천한 식이요법으로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설탕이 덜 들어간 음식을 고르고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기를 추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참 중요하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4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당뇨병 선별 검사를 위한 혈당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45세 이전이라도 당뇨병 발생의 위험인자, 즉 비만, 임신성 당뇨병, 고혈압, 이전 검사에서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온 경우가 있으면 매년 혈당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정의학과에 가서 혈당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한 체열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은 8시간 이상의 금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야식으로 밤 10시에 라면을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혈당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밀가루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과한 야식은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샘 근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고 검사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좋겠죠.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 환자 혈당치의 장기간 조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최근 2-3개월 동안의 혈중 평균 혈당 농도를 반영한답니다. 제가 혈당은 101로 조절 장애 판단을 받았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헤모글로빈 A1C는 5.6%로 안정적인 수치에 들어있어 그나마 안심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혈액 검사 때 나의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를 꼭 확인해 보세요. 7%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내가 몇 프로인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열로 혈당 검사를 하는 것이 시중에서 파는 혈당 측정기보다 더 정확하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과 꾸준한 관리겠죠. 오늘은 당뇨인들이 공복에 필요한 간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팝콘, 땅콩, 달걀, 요거트, 오이 등 혈당을 높이지 않는 여러 가지 훌륭한 간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늘 배운 간식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